자,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1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요. 7부까지 이어지지만 짧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경청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 얻어가는 내용으로 시작합시다. 2부에서는 우리의 출생 그리고 살면서 어떻게 병이 오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지금 알아보고 있는 모든 내용은 의료법 행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란 우선 단순한 내용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생활 건강 응용 방법이 있다는 것,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라도 실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재밌는 건 지금 배워 지금 당장 실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킵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는 거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 병들어 늙어 죽어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건생청로라고 다시 바꾸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태어남, 건강한 생활, 그리고 젊음으로 늙어가자는 뜻인데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병들기 시작하여 어디에 어떤 문제로 병들기 시작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지를 함께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내 평생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속에 하루의 일과 속에 하루 24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먼저 말씀드릴 터이니 그 하루 24시간만 제대로 찾아보면 큰 문제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얼마든지 해결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이 30번 반복하면 한 달입니다. 한 달 지났죠. 한 달이 12번 지나니까 1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생을 살다 갔다. 그럼 100년을 살았다는데 100년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했을까 살펴보면 1년이 100회죠. 한 달이 12번씩 또한 횟수가 100회가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루 24시간이 100년 동안 반복됐다는 사실입니다. 반복은 반드시 무엇을 낳습니까? 습관을 낳잖아요. 습관은 반드시 결과치로 올바른 습관과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내어 올바른 습관은 건강의 지름길일 것이요.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질병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하루 속에서도 그 일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단순하게 몇 가지 살펴보면 하루 3끼 먹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식이요법, 영양요법 등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일평생의 3분의 1, 하루에 3분의 1, 8시간 자야 합니다. 그리고 8시간은 적어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나머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는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리고 매일 아침에 반복된 기상 시간에 나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과연 우리 몸의 문제로 인하여 그 질병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어쩜 이게 처음 들으셨을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이 가부에 대한 것을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나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람은 모유를 먹고 난 뒤에 아무튼 먹었다 그 뒤에 문제가 올 수 있다면 우리 사진에 있는 것처럼 토할 수도 있고 설사할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럼 토한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일까요? 바로 위장이잖아요. 설사한다? 변비가 있다? 어디에 문제일까요?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대장이잖아요, 주로.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가 50견이 왔습니까? 디스크가 왔어요? 당뇨병이 온 건 아니잖아요. 살펴보면 인간이 제일 먼저 병이 시작된다는 것은 먹음으로 인하여 토할 수 있고 설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토하고 설사하는 것은 바로 내장에 관계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 어디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내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5살이 됐어요.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아이가 어깨 아프다고 합니까? 디스크 왔다고 얘기합니까? 손발이 저리다고 합니까? 말을 하나 아니도 결국은 배 아프다는 얘기를 합니다. 배가 아프다는 것은 배 겉이 아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이라면 뱃속에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마도
내장이죠. 역시 5살 아이도 토하고 설사하고 변비 외에는 큰 문제는 없죠. 10년이 됐으면 10살이에요. 10살 아이가 배 아프다, 토를 한다, 설사를 한다는 거 이외에 간혹 열이 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태어나 내장이라는 문제가 시작이 되면 그 시작이 5년, 10년이 지나도록 그 문제가 진행하고 결국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하고, 하지만 이제 15살 중학생이 됐습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깨 아프다, 머리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중학생 15살 이상 되면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약 15년이라는 세월, 좀 적어도란 얘기예요. 적어도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내장의 문제가 진행 악화되어 그 거치라는 머리, 팔, 다리, 어깨, 무릎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증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람은 태어나 유전적 또는 환경 여건 등에 의해서 가장 먼저 내장에 문제가 온다는 걸 말씀드린 내용이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디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질병이 대부분 내장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우리 몸 전체의 모든 문제는 그로 하여금 내장과 연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 백조개가 되는 우리 몸의 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모유를 먹고 피를 생산하기 위한 내장이라는 오장육부에서 이 일을 무조건 시작했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본대사 또는 기초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부득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여파가 곧바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일단 스트레스에 관계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발생된 여파가 곧바로 내장이 전달되면서 내장과 연관된 우리 몸의 겉의 질환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맙시다.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 어떤 고장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작은 반드시 원인이라는 것과 함께 오장육부 내장에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모든 질병을 느끼기까지는 반드시, 표현되기까지는 반드시 진행의 시간, 악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몇 년이라 그랬죠? 15년 이상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이가 50이다. 15년만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병의 진행 역사, 줄임말로 병력이다라고 하는데, 질환마다 표현되는 증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내장의 어느 내장과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면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몸 겉에는 내장이라는 오장육부, 이것을 육장육부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는 우리 몸에 있는 육장육부 내장의 내장이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락이라 하여 12경락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이건 그냥 쉽게 이해합시다. 우리 몸 겉에 흘러가는 12경락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다 됐고, 우리 몸에 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벌써 오래전에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에 간의 길이 있다, 위장의 길이 있다, 심장의 경락이 있다, 대장의 경락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정류장이라고 하는 경혈자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오래전에 개발해 놓은 것지만 지금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합시다. 내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내장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밖으로 버리기 위하여 우리 몸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기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우리 몸 겉으로 버릴 때 아무데로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정확히 흘러가는 육장육부 내장의 길 그곳에 이상이, 예를 들면 내가 간에 이상이 있다, 간이 진행하고 악화되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몸의 간의 길이라는 간 경락상의 어딘가에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라는 건 반드시 통증이라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이걸 다시 역으로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데 그걸 보니까 대장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대장이 흘러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대장의 길 어딘가에 정확히 아픈 자리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대장의 이상으로 이곳에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렸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은 앞으로 자세히 또 말씀드리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방금 드린 내용으로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다라고 하죠. 그럴 때 이 시간에는 이 시점에서는 원인과 증상에 대한 것을 꼭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이상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다 증상이라 그러잖아요. 증상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빨간 글씨가 증상이면 그 밑에 원인이라는 게 있죠. 딱 두 가지예요. 우리 몸에는. 그럴 때 이 증상과 원인은 우리 몸에 드러나죠. 그럴 때 몸을 또 구분해 봅시다. 우리 몸은 반드시 겉이 있으면 속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오장육부 내장이라는 건 몸통이라는 겉에 통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장이라는 오장육부의 개념은 속에 있는 개념이요. 그것을 담는 통은 겉에 있는 개념이라면 몸통은 겉이요. 겉에 붙어 있는 머리, 팔, 다리, 몸을 세워주는 척추, 그리고 머리에 있는 부분에 눈, 코, 입, 귀 등등은 다 겉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은 태어나 제일 먼저 어디에 문제가 온다 그랬죠? 내장.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에요. 시작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10년, 15년, 20년 경과하여 우리 몸 겉으로 드러나 통증으로 이상현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로 어디에 많이 나타날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머리 아프죠? 눈, 코, 입, 귀 아프잖아요. 팔, 다리, 허리, 척추, 무릎 아프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겉에 있는 증상이요. 그 원인적인 것은 내장이라는 오장육부와 역할을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장육부의 한 일을 소화, 대변, 소변,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우리 기본 대사라고 합니다. 이 기본 대사의 결과는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 유무의 결과는 우리 몸에 저항력이라는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다른 말로 힘과 원기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앞으로 원기와 저항력 더 붙이면 원기와 저항 면역력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잘 될 때, 즉 기본 대사인 소화, 대변, 소변, 호흡 등등이 잘 될 때 사람은 건강인이라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안 될 때 질병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장 기능의 조화다, 부조화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죠.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장의 기능의 조화를 위한 조절 능력은 두뇌로부터 척추신경을 통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걸 미리 한번 넘어갑시다. 자, 기본 대사는 결국은 뭘 하기 위한 걸까요? 바로 소화대변, 소변, 호흡 등등 뭘 만들기 위한 걸까요? 바로 피를 만들고 돌리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몸은 결국 죽는 그 순간까지 피를 만들고 돌려 몸 전체의 세포를 먹여 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피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활 전반의 습관 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를 기본 대사라 하는 이 기본 대사가 잘 되어야 깨끗한 피를 생산하여 몸 전체의 세포에 공급해주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한 것이 여기에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본 과정에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아주 쉽고 재밌는 방법으로 정확히 풀어갈 것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면서 평생 건강 홀로서기는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액 생산을 위해서 기본 물질이다. 꼭 세 가지는 아닙니다만은 우선이 되는 세 가지가 바로 산소, 물, 영양 물질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피인지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내 몸의 에너지이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원기와 저항 면역력의 현재 상태, 현재 실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 100조개의 세포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바로 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깨끗한 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깨끗한 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원리로 우리 몸 전신에 운행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정확히 알고 자신이 돕기, 즉 내가 내 몸을 돕기 시작했을 때 건강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무엇부터일까요? 먼저 재료입니다. 먹는 음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피를 만들고 있을까요? 두뇌의 도움으로 내장에서 만들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그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는 이제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변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변의 문제를 3부에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일단 그럼 보겠습니다. 피 생산을 위해서 우리 몸에서 쉼 없이 일하고 있는 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 100조 개의 세포를 전체를 통제 관리 조절하고 있는 두뇌가 있죠. 그리고 우리 몸 100조 개의 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내장의 움직임이란 일이 있죠. 그리고 두뇌와 내장을 연결하는 척추신경계라는 것이 척추와 함께 있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기관인데 정리하겠습니다. 2부에서 요점은 일평생은 단 하루의 반복 속에 있다. 그리고 모든 병의 원인은 내장 기능의 정상 유무가 관계하고 있다. 병이 진행하는 시간은 병력이라는 반드시 진행 시간 유무가 있고 그 악화 유무에 따라서 우리 몸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는 증상이다. 나의 현주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증상 해소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아픈 통증에만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함께 해결해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부에서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을 쉽고도 재미있게 실생활에서 모두 체험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부가 기대되시죠? 3부에선 더 재미있고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